사람들은 가끔 이곳이 섬이라는 걸 잊기도 합니다. 무려 50년이나 배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드나드는 데 익숙해서겠지요. 그러니 미룰 것 없이 훌쩍 운전대를 잡고 혼자라도 다녀와야겠습니다. 행복이 빛나는 보물섬 남해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남해도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섬입니다. 더구나 가장 큰 섬인 제주도 못지않게 관광 명소가 많기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섬에 들어서자마자 따스하게 맞아주는 바래길 탐방 안내센터부터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안내 좀 받고 싶어서 왔는데. 예. 길 좀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예. 저희 그 보물섬 남해에는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섬 전체를 아우르는 250km의 그 걷기 여행길이 있습니다. 예. 저희 남해 바래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가 해발 한 70에서 100m 사이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고도에서 보는 바다가 가장 아름답답니다. 70에서 100m. 100m 정도가. 이 앵강만이라고 하거든요. 네. 앵강만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앵강만을 앵강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꾀꼬리 앵자를 써서 이제 파도 치는 소리가 꾀꼬리 오는 것처럼 들린다 예. 해서 앵강만이라고 그러셨구나. 부르기도 하고, 하도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그래서 고기 좀 앵간히 잡아라. 그 사투리죠, 사투리. 예.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앵간히 좀 잡아라. 예. 꾀꼬리도 울고 고기도 잘 잡히는 앵강만. 이름 참 재밌죠. 그런데 바래길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바래길. 바래하러 가자. 바래하러 갔다 온다. 그래서 바래길이었대요. 차나 한 잔 마셔야겠다. 섬을 찾은 여행객에게 따뜻한 차부터 대접하는 남해의 인심. 그 은은한 향기를 즐기며 앵강만 바다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유와 낭만의 섬 남해. 해가 따뜻하니까 바람이 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옷만 좀 따뜻하게 입으면 야외 활동도 할 수 있을 정도. 겨울 바다라 찬바람 맞을 각오하고 왔는데 포근한 햇살의 유혹에 끌려 저도 모르게 바닷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쪽빛 바다로 둘러싸인 남해. 그중에서도 이곳 앵강만의 절경이 으뜸이랍니다. 남해 바다는 남해 바다. 물이 깨끗해. 에메랄드빛 같은 바다. 나비의 날개 모양으로 둥그렇게 바다를 감싸하는 앵강만의 독특한 지형은 갯내음 맡으며 바다를 바라보는데도 마치 호숫가에 선 듯한 착각이 들게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그런 일본 영화 보면은 바닷가 근처에서 배경으로 찍는 일본 영화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영화를 좀 이쁘게 찍잖아요. 뭐 아닌데 이쁘게 찍잖아요. 약간 그런 배경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양쪽으로 산이 싹 이렇게 둘러싸고 이 안으로 물이 이렇게 딱 고여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남해의 파도는 바다에서만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산비탈 따라 겹겹이 펼쳐진 다랑이노는 그 모양이 꼭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파도 같습니다. 남해를 소개하는 책자마다 맨 앞에 등장하는 다랑이노. 세상에서 가장 예쁜 논이 아닐까 싶은 만큼 경치도 아름답지만 이 엄청난 농경지를 조성했던 과정을 상상해보니 왠지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근데 맨날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 논밭 땅을 처음 와서 보니까 신기하네요, 신기하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만드느라. 진짜.
공기는 아무튼 기가 막혀. 여기가 땅끝이잖아요, 땅끝. 지금 겨울이라서 이제 논밭이 다 좀 깨끗해지고 이제 겨울 채소들만 조금 심어놨더라고요. 뭐 파나 겨울 배추랑 뭐 겨울 상추 이런 것만 좀 있는데 이제 추수할 때쯤 가을에 오면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뭐가 싹 많이 나 있으면 더 이쁠 것 같기도 하고. 다랑이 논의 가을 거지는 끝났지만 높이 자란 감나무에선 농사도 짓지 않는 새들이 단감을 추수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와라. 가만히 있어. 새들이 손을 들면 가요. 뭐 던지는 줄 알고. 먹으라 먹어도 그래. 얼마나 맛있어. 사람 입에도 단데. 남해 가천마을의 역사는 고려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소망이 이곳의 다랑이 논을 채워왔을까요? 공기문을 열어주네. 아, 소박해서 더 간절해 보이는 소망의 장소. 사실은 땅도 원래는 다슬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런 공간들을 만드셔서 좀 기도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토속 신앙이 요즘은 참 좋더라고요. 예. 화려하지 않아도 되게 담백하면서도 소소하면서도 이쁘기도 하고. 탁 트인 바다를 보며 달려도 따뜻한 전원의 온기가 느껴지는 해안도로. 남해는 정말 개성이 뚜렷한 섬입니다. 근데 남해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첫날부터 보는데 일단은 남쪽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남쪽 하면은 뭔가 따뜻하고 평화롭고 조용하고 그래도 최대한 때묻지 않으면서도 푸근하고. 조용하고 푸근한 남해도의 최남단까지 달려 도착한 미조항. 이르기 도왔다는 이름처럼 빼어난 풍경에 사계절 다양한 해산물로 풍요로운 곳입니다. 특히 미조항 인근에는 전통과 최신의 멋이 어우러진 명소가 많은데요.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이곳도 한때 얼음과 생선을 보관하던 냉동 창고였다고 합니다. 약간 코일 같은데 우리 그 냉장고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코일이면은 여기가 어마어마한 냉동 창고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자체가 냉장고라고 생각한다면. 야, 근데 이런 거를 그대로 남겨두는 게 정말 괜찮다. 이거 자체가 미술품이다. 사실 이곳에선 진짜 미술 작품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전시되어 있는 걸 참여할 수 있는 건데요. 참여자분이 네.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고 아, 예. 제가 만든 색하고 섞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체험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마음에 드는 색깔 있으면 골라보시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여기 있는 종이는 네. 우리 그 붓글씨 쓸 때 쓰는 화선지예요. 아, 예. 이 화선지에다 염색을 할 건데요. 이거는 저 뒤편에 보시면 저기 파란색 작품 있죠. 아, 예. 저거를 보시면 뒤쪽에 있는 건 다 참여가 끝난 거고요. 앞쪽에는 지금 참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참여하셨던 거는 하나는 이제 완성된 걸 빼고요. 네. 계속 물이 차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물을 줄 거고요. 처음에 이제 물이 다 끝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물을 주지 않고 건조를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 넘버는 색깔별로 넘버를 네, 저희가 이제 섞이면 이제 탁해지니까 표시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섞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에 이거를 담그겠습니다. 아, 통째로요? 네, 이렇게 담그시면 한번 저도요? 네, 같이 담궈 놓으시면
이 종이가 화산지 종류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얘가 지금 물을 금방 흡수를 안 해요. 잠깐 놔두면 이렇게 좀 편하게 요게 조심스럽게 일단 이렇게 올려놓으시겠어요? 저처럼? 알겠습니다. 네, 올려놓고 네. 그리고 제가 컵을 하나 더 가져올게요. 신기합니다. 이런 뭔가 설치 미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꼭. 제가 따를 때 작가님이 괜찮습니다. 다 따셔야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취향에 따라 다양한 염료를 사용하지만 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미조항의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계속 바닷물을 섞는 거예요. 진한 염료를 섞어야 계속 타고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물을 넣어줘야 이 물이 계속 위로 타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효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생각하기엔 처음에는 굉장히 진했지만 나중엔 옅어지고 위에가 진해지는 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창고를 개조한 만큼 이곳엔 구석구석 신기한 공간이 많습니다. 워프라고 하죠. 우리 공상 영화 보면은 타임 워프 해보겠습니다. 이 워프를 통과하면 과연 어떤 시공이 펼쳐질까요? 아, 옛날 창고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셨구나. 문화공간으로 부활한 냉동창고. 이곳에선 그야말로 무엇이든 예술작품이 됩니다. 양철 같은 거 같은데, 양철. 세니까 밑에는 더 녹슬었고. 옛날에 이게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기 전이었었으면 상당히 흉물스럽고 무서워 보였을 것 같은데 이쁘게 잘 꾸며놓고 이걸 남겨놓으니까 요즘 뭐 유명한 카페나 큰 카페들 가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해체주의 카페 해가지고 건물을 완전히 다 해체해가지고 뼈대만 남긴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의 느낌들이 많이 나요. 아, 그래서 이 굴곡에다가 또 작가님의 이 작품을 중간중간에 전시를 해두셨구나. 오, 약간 수묵화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소나무나 이렇게 산 같은 것들. 공연장이구나.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니 이게 전시만 보고 커피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연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쳐도 되나? 관객이 없는 틈을 타 잠깐 즉흥 연주회를 열어봤습니다. 까먹었다 여기서부터.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였는데. 친한 친구들끼리 공연을 계획해서 여기서 한번 공연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로. 한 남해에 내려와서 여기서 한 일주일만 공연 딱 하고 가면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것 같은데. 근데 음향 장비랑 그다음에 이 무대 공간이나 이 시설들은 거의 최첨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조명 좀 설치하고 뭐 하면은 뭐 끝났죠.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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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곳에선 자연스럽게 예술가와 예술 작품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남해에는 얼마나 멋진 예술가들이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좀 구경하겠습니다. 네네.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좀 둘러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얼핏 평범해 보이는 갤러리인데 첫 작품을 감상하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그림이 아니구나. 이게 사진이구나.
many things going on. I can't keep track of them all. From people dropping a 어떻게 bomb 이렇게 to 나오지? people putting up walls. I feel like 유치화처럼 보이는 이 작품들이 모두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But how much time till we fall? It's awfully chilly outside when there's no shelter to hide. When everything is a lie, you'll find that out in some time. But when the things on your mind are all considered a crime, 평소에 communication aside, 뭐 미술을 보는 것도 좀 좋아하고 사진을 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진 같기도 하면서도 마치 그림 같기도 하고 상당히 독특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남해의 풍광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마다 찍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닷물이 불러오면서 빛과 마주치면서 송내의 빛깔이 정말 빛이랑 맞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새롭게 카메라에 대해서 깊이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도 다 직접 쓰시는 카메라? 옛날에 쓴 것도 있고 그동안에 버린 것도 많았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집에 있습니다.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저도 작가님과 함께 남해 출사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 저 섬 전체가 다이어트 보물섬이라 해가지고 쉬어가는 공간. 저기에서 아침 일출 파도치는 순간들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명작을 찍을 촬영 포인트를 알려주시려나 기대했는데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네. 저기 바라보는 저 섬 자체가 언제든지 예쁘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장소니까요. 17 소년 시절부터 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다는 박대엽 작가님은 남해의 모든 순간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답니다. 이게 갈매기를 한 마리를 찍어도 네. 오, 아까 미술관에서 봤던 사진이에요. 이게 이 새조차도 여기를 비움으로써 또 여백이 느껴지네요. 근데 또 여기에 꼬리가 있으니까 되게 뭔가 사연이 느껴져요. 이럴 때마다. 그림이 뭐 거리에 넣으면 되지만은 사진은 순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작가들이 생각하는 걸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남해 사진작가의 카메라도 순간을 찍을 뿐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갈매기도 또 시선을 더 이쪽으로 다 돌려줘가지고 네. 이 갈매기가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 것도 처음이네요. 그래요? 그럼 좀 더 키워 보입니다. 예. 약간 약간 입술도 화장한 것 같기도 하고 눈 화장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저 구경만 하기엔 너무 아쉬워서 베테랑 작가의 가르침에 따라 저도 몇 컷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저기를 가지고서 어떻게 찍든지 한번 찍어보세요. 사진작가 지망생 김남희의 첫 번째 남해 출사. 어떻습니까? 장비와 배경이 좋아서인지 폼은 그럴싸하죠. 하지만 찍는 폼보다는 찍는 사진이 더 중요할 텐데요. 마지막 이거는 어떻게 하자면은 숙빙성이 맞지 않아요. 예, 이렇게 쭉 삐뚤어졌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찍든지 그걸 의식하면서 찍는다는 거. 그게 습관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딱 그게 눈에 바로 습관적으로 되나 봐요. 그렇죠. 이게 또 사진은 구도가 참 좋은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제가 찍은 것 중에서 하사 내야 되겠는데. 아니. 아름다운 자연은 사람의 마음까지 아름답게 만들고 그렇게 자연을 닮아 아름다워진 사람의 마음은 예술을 창조하거나 행복을 퍼뜨립니다. 자연을 닮아 사람까지 아름다운 남해. 이 멋진 보물섬에서 매일 아침 행복을 굽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해의 빵나눔 천사 김상식 사장님. 남해 사람들은 그를 빵식이 아재라 부른답니다. 아침 7시 40분 밥 한 술 뜰 시간도 없이 등굣길에 오른 아이들을 위해 갓 구운 빵을 내놓는 빵식이 아재. 그렇게 매일 100여 명의 공짜 손님부터 대접하는 빵식이 아재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한 수 배우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남해의 명물 아주 유명하신 의인님이 계시다고 해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네. 사모님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아르바이트예요. 아 그러시군요. 아,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실제로 아이들이 정말 빵을 가져가고 있네요. 네. 아들 안녕. 야 오늘 엄청 따시게 입었네. 아이들이 그냥 가는 코스네요 코스. 네. 그러니까 애들이 원체 부담 없이 해주니까 정말 좋지. 그게 좋지. 손만 고생을 하셨다. 진짜 이 손으로 애들 도와주느라. 아닙니다. 아이고.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 마음에 위로를 정말 애들 보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만족이고 제 위안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아요. 우리 행복 베이커리에서 사장님이 가장 네. 추천하는 빵 네. 제가 한번 얻어 먹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죠? 하나만 주시면은. 네. 이거 남해 동결 시금치 갖고 만든 건데. 아, 남해 동결 시금치요. 네. 원래 남해가 시금치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엄청 유명하죠. 이게 크림이 있으니까 이걸 저런 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의 고장 남해에서 먹는 시금치 크림.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거 진짜 제가 처음 먹어보는 맛입니다. 근데 이게 시금치라는 말을 듣고 먹으니까 시금치라가 사실 연상은 되는데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유자도 하나 드셔보시면. 아, 그래도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말랐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행복 베이커리의 두 번째 시그니처 가루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남해가 또 유자가 유명해요. 아, 유자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유자군요. 네. 유자 앙금입니다. 이 남해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유자가 처음 재배되던 데거든요. 여기가. 이거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데 유자 향이 안에서 강렬하게 쫙 퍼지는데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유자 맛이 아니에요. 그럼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고생하십시오. 남해 여행 잘 하시고. 나오시지 마세요.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꼭 여행 가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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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식이 아재와 학생 단골들 덕분에 저까지 행복하고 맛있는 빵으로 든든하게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어딜 가든 반짝반짝 빛나는 행복으로 가득한 남해. 이번에 찾은 곳은 동물들이 행복한 동산입니다. 남해의 숨은 보물, 양떼 목장. 편백숲에 둘러싸여 아늑하게 느껴지지만 무려 10만 평의 부지에 100여 마리의 양들이 살고 있는 대형 목장입니다. 아기는 다 이쁜가 봐요. 양은 양인데 아기 양이 너무 이쁘다. 이리 와봐. 알프스도 대관령도 아닌 남쪽 섬마을에서 몽실몽실 예쁜 양들에 둘러싸여 목동 체험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목장입니다. 그렇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애들이. 맛있어? 이게 뭔데 그렇게 맛있어?
이게 그렇게 맛있어?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아이고 진정 진정해 진정해 얘들아 진정해 이거 봐 이거 진정해 얘들아 진정해 먹성뿐 아니라 부침성까지 좋은 양들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마음껏 초원을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애들이 힘이 좋아요. 애들 덩치 큰 애들은 막 뭐 먹겠다고 이거 붙으면 뺄 수가 없어. 꽉 먹으니까. 이게 순한데요? 순하고 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고 물론 이걸 먹이를 더 좋아하는 거지만 양떼 목장 입구에는 좀 더 작고 귀여운 동물과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토끼가 있네. 아이고 봤죠? 당근 줄까 당근? 일단 당근. 아 얘네들이 좀 큰 애들이구나. 이거 잘 먹는다. 진짜 토끼가 토끼 이빨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앞니랑 아랫니가 두 개씩 탁탁 나와 있는데 진짜 토끼가 이래서 토끼 이빨이구나. 야, 얘네 되게 귀엽다. 그나저나 양들부터 앵무새까지 남해에 사는 동물들은 닭갈미라는 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다는 뜻이겠죠. 촬영 온다고 오늘 화장했나 보다. 머리도 했네, 머리도 했어. 근데 동물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같이 뭐 대화가 안 되더라도 좀 힐링 되는 게 있잖아요. 동물들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 다른 종족이 이렇게 서로 교감하고 친해진다는 게 되게 약간 희열감이 있어요. 서로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그러려면 이제 사실은 사람이 먼저 조금 이렇게 편하게 다가가 줘야죠. 그래야 동물들도 좋아해주지. 도시든 시골이든 경치 좋은 곳을 여행할 때마다 꼭 한 번씩 찾아가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풍광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인데요. 당연히 이곳 남해에서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해발 375m, 대국산 꼭대기에 타원형으로 자리 잡은 대국산성. 산성이란 높은 산마루에 많은 돌들을 가져다 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갖가지 전설의 배경이 되곤 합니다. 이곳 대국산성에도 바닷속 커다란 바위들이 날아와 쌓였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마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저 옹기종기 모여서 사시는 거 보세요. 마을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논밭도 이렇게 가지런히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따뜻하다. 추웠는데 올라와서 옆쪽으로 싹 보니까 이쪽이 이제 해 뜨는 방향이라 그런지 여기만 와도 따뜻해요.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내친 김에 조금 더 힘을 내봤습니다. 좀 고생해서 올라와야 또 좋은 뷰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여기가 땅끝이기도 하고 이 수많은 산 골짜기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네요. 대국산성의 역사도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각종 유물을 미루어 추측해보건대
외구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시설이었을 거라는데요. 이 산성의 축조 목적 자체가 먼 바다를 건너 목숨을 걸고 약탈을 하러 올 만큼 남해도 일대에는 일찍부터 풍요로운 문명이 발달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이 넘도록 풍요로운 역사를 이어온 지역에는 반드시 전통을 대하는 확고한 철학도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남해도의 이 작은 목욕탕도 바로 그런 예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 옛날 건물을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설천면 목욕탕도 예, 그대로 예, 있고. 예. 목욕탕이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이 정도면요. 맞아요. 시골에 있는 면단이 있는 목욕탕 치고는 꽤 크고 이게 이제 물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숲이고요. 여기도 옛날에 그 당시에는 이런 목욕탕 용품을 사용했다고 비누랑 이런 것도 놔두고 이런 조롱받고 이렇게 놔뒀거든요. 아니 지금 밖에 날씨가 엄청 추운데 안 춥습니까? 여기 진짜 물이 없는데도 따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따뜻하니까 미술 그림도 더 잘 들어오고. 오래돼 쓸모가 닿으면 철거하고 버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 하지만 남해군 설천면 사람들은 비어있던 목욕탕을 허무는 대신 깨끗하게 고쳐서 소통과 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문화공간으로 쓰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를 계속 미술관으로 써도 되고 어떤 전시를 해도 되고 가끔씩은 뭐 이런 데서 공연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계속 하신다는 게 대단하시고. 목욕탕을 미술관으로 부활시킨 주인공은 바로 설천면 주민자치회였습니다. 예술과 나눔이라는 미술관의 목적은 물론 목욕탕의 형태와 특색을 그대로 살리는 아이디어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었다니 낡은 수도꼭지에서도 보물섬 남해의 품격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 목욕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집 앞에 아버지 따라 갔던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이 정도 규모예요, 진짜. 딱 이 정도 규모. 큰 목욕탕 갔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여기 오면은 왜 막 아픈데 때 밀리는 날인 거죠. 근데 저쪽 목욕탕 가면은 재밌게 놀면서 목욕할 수 있는 날이어서 아버지한테 맨날 거기 큰 데 가자고 그랬었죠. 진짜 사우나를 이렇게 바로 했구나. 갑자기 따뜻한 것 같아. 사우나 진짜 하는 느낌이야. 따뜻한 것 같아요, 진짜. 지나간 역사를 예술과 소통으로 부활시킨 지혜 덕분에 동네 목욕탕은 지금도 뜨끈합니다. 명색의 보물섬이라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행복뿐 아니라 짜릿한 도전의 맛도 즐길 수 있어야겠죠. 남해의 절경을 오금이 저리도록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서둘러 달려가 봤습니다. 여기는 전망대죠 사실은. 근데 어마어마한 그네를 탈 수 있습니다. 이거 그네 무서워서 못 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만 와도 벌써 무서운데. 안녕하세요. 네, 그네 한번 타보려고 왔는데요. 번지 점프 못지않다는 남해의 하늘 그네. 야, 진짜 그냥 그네구나. 이거 무섭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꽤 맞나요? 높긴 하지만 그네가 무서워봤자 그네겠죠. 아, 이렇게 매는 거구나. 예. 안전하네, 엄청. 의자에 앉는 것처럼 앉아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네치고는 안전장치가 좀 과하다 생각하던 순간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 끝에서 갑자기 등 떠밀리는 기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다 큰 어른이 그네 좀 타면서 웬 호들갑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꼭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 봐 떨어질 것 같잖아. 야 이거 근데 웬만한 놀이기구보다 더 재밌다 진짜. 와 미리 사람이 재밌게 미는 겁니다. 한 번씩도 다 타셔야죠. 이거 나만 타. 와 근데 솔직히 무서웠긴 했어요 처음에. 이 마치 낭떠러지로 그네를 타고 마치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왔다 갔다 해주니까 스릴이 일단은 너무 어마어마하고 그 스릴이 조금 적응될 때쯤에 이 남해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진짜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온몸으로. 뭐랄까 그 각도별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 각도부터 올라가는 각도까지 해서 하늘 보고 내려오면서 다시 바다 보면서 돌아오고. 나 정신을 못 차리겠다.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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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그러고 보니 남해는 어딜 가나 하늘과 가까운 곳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늘과 닿은 곳이 많다고 해야 할까요? 좁은 비포장 도로를 달려 찾아가는 고사리밭도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30년 동안 서울 여의도만한 넓이의 고사리밭을 가꿨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 고사리밭 사이로 낸 산책로가 무려 16km에 이른다는 사실도 어쩐지 하늘만큼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고사리밭이 이렇게 넓어. 그냥 고사리 산이네 전체가. 여기도 고사리 산, 여기도 산, 고사리 산. 이건 밭이 아니라 그냥 산인데요, 산. 지금은 좀 말랐는데 겨울이니까 이 마른 고사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줘야 안에서 새로운 애기 고사리들이 나올 수 있게끔 온도를 유지해 준대요. 지금 겨울이니까 아직 안 나왔지만 한 4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6월, 8월까지만 이제 고사리가 많이들 자란대요. 그때가 이제 또 여기 별회로에 가장 인기가 있는 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계절 양지바른 이 능선에서 생산되는 고사리 양은 1년에 약 150톤. 전국 고사리 생산량의 무려 30%를 이곳 남해 창선 고사리밭이 책임진다고 합니다. 장관이겠다. 여기 막 고사리 수확하시고 그 막 일하시고 하시는 모습들 보면은 약간 보성 녹차밭처럼 녹차잎이 팍 풍성하게 자라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걷고 구경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뻐. 고사리가 이렇게 다 갈변해가지고 바닥으로 갈색을 쫙 깔아줬는데 이렇게 사시사철 계속 푸르른 저 소나무들 같은 거 계속 초록색 잎을 해주고 있는 나무들이 또 이렇게 듬성듬성 있으니까 와 진짜 많다 고사리. 저도 고사리를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지 이렇게 고사리밭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며 감탄하게 될 줄은 미처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남해 고사리밭이 이렇게 크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걱정 안 해도 사실은 여기는 많은 유명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온대요. 관광지로도 하시고 가족들끼리도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이 그렇게 또 높지가 않으니까 가족들끼리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 초록이 팍 무성할 때 푸르른 초록을 바라보면서 고사리 구경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고사리도 수확을 해서 조금 집에 가서 반찬으로 만들어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조형물도 사실은 보시면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약간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고사리가 약간 꾸불꾸불한 모양을 상징하고 있는 조형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남해 바다를 끼고 자라는 이 고사리들이 얼마나 맛있을까. 사실 이제 알고 먹어야 맛있는 건데 그 전까지는 어디 식당을 가던 집에서 먹던 그냥 고사리구나 하고 먹었지. 근데 여기서 나온 고사리를 먹으면 알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역시 남쪽 땅이 땅도 좋고 바다도 좋고 해도 좋아서 그런가 이런 작물들이 좋게 잘 자라나 봐. 신비로운 보물섬 남해도가 자랑하는 동화마을. 월드컵이 한창이던 지난 2002년부터 독일에서 공수해온 자재로 독일식 집을 지어 조성된 남해 독일 마을입니다. 여기 남해에 와서 맨날 우리나라 집들만 보다가 갑자기 이런 유럽에 있는 집들을 보니까 이상한데. 근데 저 밑에는 또 우리나라 원래 시골집 가옥들이야. 이게 섞여 있으니까 재밌네. 유럽에 가면은 그 옛날 집에서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마을들이 진짜 많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 한옥 마을이 안 부서지고 대대손손 유지만 되어 왔다면 우리도 그냥 당연히 거기서 사는 줄 알고 한옥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현대식으로 개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남쪽 끝에 독일식 마을이 들어서게 된 사연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0년대 서독이 제공하는 유상원조의 일환으로 시작된 광부와 간호사 파견. 그렇게 바다를 건넌 젊은이들은 현지인이 꺼리던 위험과 고생을 기꺼이 감수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클릭 아웃. 살아서 돌아오라라는 독일 말이래. 남해 독일 마을에 위치한 파독 전시관은 그 시절 가족의 생계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 생사의 경계와 불가능의 영역도 묵묵히 넘나들어야 했던 파독 광부들의 애환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무겁겠어요. 독일 사람들 체형에 맞춰서 광산을 지어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무거웠던 거죠. 장비들도 그렇고 이런 철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특히 독일에 파견된 한국의 간호사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결코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헌신으로 현지에서도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향수병에 걸려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데 환자가 부모님처럼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간호사분들이 파견을 나가서 너무 그리워서 매일 밤을 오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또 부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은 다 똑같나 봐요. 그거 보면. 아이고 참. 반세기 전 이야기에 빠져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입니다. 독일 마을에 왔으니 독일 밀맥주 한 잔은 마셔야겠죠. 야, 깔끔해요. 근데 깊어. 이게 그냥 시원한 청량감만 있는 게 아니야. 청량감은 사실 우리나라 맥주보다는 적당히 있는 느낌인데 너무 톡 쏘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적당히 탄산이 목 넘김을 싹 개운하게 넘겨주는데 맛이 깊어. 독일 맥주 먹었으니까 독일 소시지 먹으라. 독일 맥주 한 모금에 이은 독일 소세지 한 입. 아직 식사 전이신 분들을 생각해서 자세한 감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색깔별로 맛이 다 다르네요. 이렇게 대리만족해야죠 뭐 남해 와서.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남해의 또 다른 명소 지족해협. 워낙 해협이 좁아 밀물과 썰물이 바뀔 때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바다를 향해 가위 모양으로 나무를 꽂은 이 구조물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500년 전통의 어업유산 죽방염입니다. 이 테두리에 강하게 지지를 해줘야 되는 나무들은 참나무로 하시고 중간중간에 좀 약할까봐 쇠기둥도 좀 박아두시고 저 앞쪽으로 V자로 물고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게 물때가 이렇게 들어올 때 맞춰서 물고기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물이 쫙 다시 빠지면 물만 빠지고 물고기가 수면 아래로 점점 낮아지면 이제 거기서 막 춤추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 자체를 죽방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대나무를 이용하고 이 참나무를 이용해서 그거를 기둥을 세워서 만든 일종의 뭐 미끼인 거죠. 해질녘 죽방염 그림자로 가득한 지족해협을 끝으로 저의 드라이빙 여행도 한달락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곧 있으면 정말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참,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신없이 그냥 촤 흘러가 버린 해거든요. 그 정신없다는 게 사실상 뭐 쉴 틈이 없었는데 여행도 못 가고 계속 일만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잠깐이라도 쉴 때는 그냥 퍼져서 피로 회복하기 바쁘고. 근데 저한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행을 했지만 나름대로의 재충전의 시간이었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은 혼자서 계속 여행을 좀 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내년을 위해서 걸어가야죠. 가겠습니다.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영원히 끝나는 여행이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곧 여행이듯 우리의 모든 여행도 결국 인생일 테니까요. 저도 언젠가 또 다른 여행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I'm just as surprised as you.